반갑습니다. 자, 오늘 테마주 진단 7월 19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 거래량, 인기 검색 종목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봤는데요. 거래량이 빵 터진 종목이 있죠? 일양약품과 시노펙스입니다. 오늘 거래량 상당히 많았고요. 이 거래량에 대한 특징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았을 거다 생각되는데,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자, 뉴스 테마 특징주, 이제 지난주 주말에 가장 화끈했었던 종목이 바로 현대차와 화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완성차 쪽이고 하나는 자동차 부품 쪽인데,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작용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기 검색 종목 삼성전자가 3위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3위로 밀렸지만 위쪽에 지금 신풍제약,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위권이라도 또 인기 검색 종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신풍제약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따지고 보니까 정책적인 수혜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한, 백신 관련한 이런 이야기에 어떤 종목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일양약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죠. 자, 일양약품인데, 일양약품의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은요,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위쪽에 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게 6월달 들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자, 이 일양약품은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도티닙인가요? 네. 이 이름이 이제 좀 특이한, 치료제. 이쪽이 이제 임상 3상 최종 단계 진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루머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내용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소스가 있었던 것인지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일단 회사 측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그래서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임상 3상이라는 진입 보도에 대한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 현지에 있는 보건 사이트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런 치료제 라도티닙에 대한 티닙인가요?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한 임상 3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있었으면 확인이 됐겠죠? 네,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에 임상 3상에 대한 최종 단계 진입을 해서 승인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상용화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된다면 일양약품을 통해 가지고 완제품 전량을 수입으로 판매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 치료제 쪽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굉장한 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좀 잠잠하다가 그쪽 관련한 부분에서 빵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이슈가 진짜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또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쪽 부분에서 만에 하나 기대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거나 이렇게 나온다라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해봅니다. 윗꼬리를 달았다는 것은 이제 위쪽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것은 그것이 단기 상승에 그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가 추이는 일단 조금 내려서서 움직이는 변동성이 보인다 하더라도 요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만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통해서 한 번 더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쪽 저점 지지대가 65,000원이겠네요. 65,000원 위쪽에서 움직인다면 일단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65,000원대 지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추가 상승이 근데 신규 접근은 또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게 나가버리게 되면 매석이 조금 껄끄럽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만 매매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큰 포인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시는 분들만 대응하시면 되겠고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치료제 임상 3상의 최종 단계 진입했다.
여기까지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0원 지지선이고요. 위쪽은 보유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것이 일단은 유리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노펙스 봐야 되겠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빵빵 치고 넘어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제 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주가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이런 포지션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엔 테마가 조금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네, 테마가 좀 약한 그런 종목군에 속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최근에 뭐 좋은 뉴스가 좀 나왔다든지 뭐 이럴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이제 나노 쪽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4차 산업 쪽으로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필터, 수처리 산업, 이쪽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에 있는 수돗물, 경기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네, 유충.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수처리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리긴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주가가 막 튀어 올라간다거나 강하게 상승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기는 조금은 애매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얘기, 다른 어떤 그 추세에 얽힌 이야기들이 나타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아니라면 주가가 그냥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일단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 이런 부분들은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뉴딜, 그린 뉴딜 뭐 이런 쪽으로 좀 포함이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현재 그 정책적인 수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료. 그 다음에 한 차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또 하나 붙었잖아요. 또 다른 재료긴 합니다만 그게 붙으면서 이제 그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됐었는데,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위쪽에 꼬리도 많은 편이고요. 아래쪽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기에는 조금은 네, 애매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일단은 상황을 보고 향후 추이에 대해서 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사업으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라온 부분은 국제과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주말장에서 올라간 부분들은 이 수처리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테마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처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걸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고요. 이 단기적 이슈로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쪽 라인 때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들어왔다가 다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보유 중인 분들은 일단 5일선 위쪽 올라서긴 했는데 아래쪽 저점 지지대죠. 4,35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 의견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거고요. 추가 상승, 이 위쪽에서 일단 가격대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4,350원 요 위쪽에서만 홀딩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시면 또 나쁘지 않은 전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노펙스 4,350원 가격대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뉴스 특징, 이제 현대차 봐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주도 뭐 난리가 아니라서 뭐 여기서는 더 말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단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 민감주 섹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점을 다져놓은 상태. 그 중에서 가장 대장은 누구냐? 바로 현대차다. 왜 그러느냐? 이 수소 관련한 부분에서도 일단은 정책적인 이슈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도 당연히 포함됐다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 되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좋아진대 그러면 당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현대차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상승하게 된 모습이고요. 주가가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어다녔죠. 뭐 올라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자리 유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가게 되면 추가 상승을 통한 강한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항대 같은 경우는 13만원 정도에 나와 있긴 한데요. 지금 이 구간대도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아요. 왜냐면 바로 직전 고점이 이제 11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밑에서 올라갈 때 단기적 포인트를 직전 고점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말장에 올라올 때
15,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 저항대 돌파하고 있네, 넘어가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쪽 저항대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밑에서 샀을 경우에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매수한다? 그러면은 조정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잃어버리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리스크가 지금은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하시는 건 문제 없는데요. 여기 라인 때 보셔야 돼요. 114,000원 요 위쪽 라인에서 일단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들어올 때 다시 팔아가지고 다시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조금 해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약간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끝자락이 단기적으로 좀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귀찮으니까 굳이 안 파셔도 되고 내려올 때 더 사겠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팔고 다시 사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 상승 시 매도 의견을 살짝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그게 이제 13만원대 전후로 하는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추이를 봐야 되겠죠. 꼭 거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14,000원 요 구간을 일단 홀딩 전략 그 마지막 마지노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서는 그냥 보유하셔도 큰 문제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화신이죠. 네, 화신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인데,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추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수출입은행 그 행장이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하면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6일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뭐 현대 기아차 부품주 테마 쪽으로 연결되면서 이 완성차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화신뿐만 아니라 뭐 SL 뭐 이런 기업들 다 같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거래가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상승했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동반됐는데 약간의 매도 부분이 있었겠죠. 단기 차익 실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완벽하게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요 2,300~400원대 여기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면 추가 상승은 저 위쪽까지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저점권에서 일단 움직였기 때문에 또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다만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이 너무나 안 좋아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기 때 실적 안 좋은 거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조금 괜찮아지고 3분기부터 개선된다면 기업이 받아들이는 그 보여지는 입장은 훨씬 더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하반기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 생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점을 잡아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화신도 일단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뭐 매수를 생각하신다라면 이제 2,150원 아래쪽 매수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 이제 또 들어올 수 있을런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화신까지 말씀드렸고요. 검색 종목 보도록 합니다. 신풍제약 봐야 되겠죠? 신풍제약은 치료제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은 이거 지금 과매수 국면 굉장히 심각하고요. 주가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언제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예요. 말라리아 치료제 쪽인데 사실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거의 상용화돼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백신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신풍제약은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도대체 뭔데? 뭐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실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주가라는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정상적이라 할지라도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 일단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선 타고서 쭉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단기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들어가면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일선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일선을 지켜주면 그대로 홀딩해도 괜찮다. 이런 관점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5일선을 그냥 깨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는 거예요. 네. 대신에 항상 매도에 대한 관점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제 5일 기준선이 66,000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즉 5일 이동평균선을 뭐 장중에 깰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감 시점에서 깬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꼭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일선 기준 위쪽에서는 그대로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특별히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뭐 경고딱지 붙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매도 타이밍 잘 잡아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은 괜찮은 편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도 계속 매수 의견을 저 아래쪽에서 드렸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뭐 현대차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게 그 당시에 같이 산 게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조금 덜 올랐고요. 현대차 이쪽은 더 많이 올랐죠. 아무래도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아직은 무겁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보면 지금 그래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라는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신다라면 이 종목은 올라가긴 할 겁니다. 올라가긴 할 건데 다만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한 뭐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포인트는 좀 천천히 가긴 하겠습니다만 뭐 이 종목은 배당도 주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계속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그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 또 뭐 한국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매수가 많이 들어온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대 근처에 들어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단기적 전략보다 중장기적 전략으로 가시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포인트들을 만드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저점권에 들어올 땐 매수, 분할 매수로 길게 보자 말씀드리고 매도 포인트는 아직은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길게 보시면서 매도할 타이밍들을 나중에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금은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대로 홀딩하시는 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가지 종목이네요. 일양약품, 시노펙스, 현대차, 화신, 삼성전자, 신풍제약까지 진단을 해드렸고요. 뭐 그 외에 또 필요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잘 찾아가지고 또 여러분들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또 화끈하게 또 출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